히스토리 금요일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율이가 제목 읽어줘.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아주 많이 가난했던 거는 알고 있지? 네. 6.25 전쟁을 직접 본 외국의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었대. 대한민국이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10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대. 그 당시에는 아예 건물이라는 자체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완전히 다 폭격을 맞아서 없어져 버려서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 사진에도 보면 건물이 아예 없어졌지? 여기가 평양이었는데 지도상에서 평양 자체가 아예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초토화가 돼버린 거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몇 년 만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 경제 30년? 성장, 그래. 약 3, 40년 정도에 이렇게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거야.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에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약 120달러의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았었대.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유엔 회원의 22개국으로부터 전투 병력과 의료 그리고 시설을 지원받기도 했었고, 미국으로부터는 무너진 건물과 생산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나 생활 필수품, 밀가루, 면화, 설탕 원료 등을 원조를 받았어. 그래서 이 원조 물품들을 가공하는 제분,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오면 그걸 하얗게 깎아야 되겠지? 그런 제분하는 거. 그 다음에 면 방직, 면화, 목화섬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실을 짜고 면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면 방직, 그리고 제당, 설탕 원료를 가지고 오면 그걸 설탕으로 만드는 제당. 이렇게 세 가지 산업이 발달한 거야. 그래서 세 가지의 하얀 산업들이 발달했다. 이래서 300산업이라고도 말을 했어. 이 300산업의 발달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기틀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됐지. 전쟁 이후 황폐해진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이어졌고, 그래서 한가기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우리가 이뤄냈었지. 네. 그럼 경제 원조를 받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을까? 아니, 그러지 않았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원조를 받은 나라들도 있었어. 인도나 이집트,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경제 발전 수준이 여전히 한국보다 지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야. 심지어 1980년대 초에 세계은행의 원조를 받은 탄자니아가 모로고로라는 지역에다가 신발 공장을 만들었어. 그런데 원조가 아무런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 신발 공장을 세우면서 이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메이드 인 탄자니아라는 신발을 수출해서 가난을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꿈을 꾸었대. 그런데 이 공장은 1990년에 문을 닫아버렸어. 실패 원인의 하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을 만든 거였대. 알루미늄으로 공장을 만들었어. 그러니 뜨거운 탄자니아 같은 나라에서 알루미늄 공장으로 만들었으니 그 안에 온도가 어땠겠어?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대.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대. 또 기계가 고장이 나도 수리할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고, 고치는데도 필요한 그 부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래서 문을 닫을 때까지 10년 가까이 생산 능력의 5% 이상을 생산한 날이 하루도 없었대. 그러니까 거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 소리야. 경제 원조를 받아서 효과를 보려면 일단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 국민들이? 노력하는? 그래,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잘 살아보겠다, 악착같이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됐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지? 우리의 지금 환경은 어떻지? 우리의 실적은 어떻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자꾸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개선하고, 그런 마음이 다 뭐야? 잘 살아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 이 원조로 반드시 우리나라는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탄자니아에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냥 더우니까 더워서 일을 못했고,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서 일을 못했고. 우리나라는 어땠어? 열심히 노력했어요. 굉장히 악착 같았지. 원조가 효과를 보려면 국민들이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생산 기술을 익히고 자기 나라에 맞는 생산 환경을 연구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이 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무대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게 개발도상국가의 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제 개발을 성공시키는 경험을 교훈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뽑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도상국이었고 원조를 받은 적이 있었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을 한 경험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똑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라고 교훈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된 거야.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인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어.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나라가 된 거야.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야,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뭔지 소율이 한번 얘기해 줄래? 아직 개발이 덜 된 나라. 아직 산업의 근대화나 경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나라를 말해.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었지? 후진국. 맞아. 후진국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러. 이 DAC 회원국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면서 국제 원조에 앞장서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야. 다른 나라들의 원조에 힘입어서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이 사정이 좋아져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을 한 거지.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1950년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지? 근데 2009년도에 이렇게 됐으니 약 60년 만인 거지. 한국의 이러한 변신은 OECD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 대단하지?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한국은 많은 원조를 받다가 상당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사례다. 그래서 내가 자주 소개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 그만큼 드물지만 가치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한국은 DAC에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도 대외 원조, 즉 다른 나라를 돕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대. 왜냐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다른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도 도우려고 우리나라가 노력을 많이 한 거야. 1987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 교류를 늘리면서 대외 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유상 원조를 시작했대. 그리고 1991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인 KOICA를 만들어 액수는 크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 원조도 시작됐대. 유상 원조는 뭘까? 유상. 내가 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원조를 유상 원조라고 해. 무상 원조는 이러한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무상 원조야. 개발도상국의 기업에 사업을 가르쳐 주는 것도 무상 원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뭐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는 나라에 어떻게 해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요. 뭘 주고 있지? 돈. 생활용품, 생활 필수품, 식량, 물, 구호용품 이런 것들을 주지? 네. 이거를 다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주는 걸까? 아니야. 무상 원조를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도 개발도상국이었던 과거가 있었지? 네. 그래서 개발도상국 국가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 아까 원조를 받았을 때 원조를 받는 나라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 원조를 활용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했어? 나유라? 노력하는 마음. 그래. 악착같이 노력하는 마음. 그치?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원조를 받아서 어떠한 노력을 많이 했었지? 해외 자금을 벌어오기 위해서? 석탄을 독일 가서 캐고. 남자들은 맞아. 자원에서 독일에 가서 광부로 석탄을 캐서 외화를 벌어들였지? 의사들도 하고 도로도 놔줬어. 나유리 얘기해줘봐. 응. 큰언니가 받을 거 받을 거지 있는데 내가 받을 거. 그래 말해봐. 다유리는? 금모으기로 했어요. 아,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외환 위기 때 금모으기를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외환 위기 이전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여자들은 독일의 간호사로 가서 일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가서 도로를 놔준다든지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남자들은 석탄에. 그렇지. 그리고 남자들은 독일에서
광부로 석탄을 캐는 일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밀가루, 면화, 설탕, 그 다음에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원조받았다고 했지? 네. 이거 조건이 있었어. 우리가 뭐 해주는 조건으로 이거 원조받았을까? 미국과 베트남 싸움에 같이 참여해서 미국을 맞아. 도와줘서. 맞아. 우리가 베트남 참전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원조를 약속받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선조들은 어땠어? 목숨을 바쳐서 외화를 벌어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조를 발판 삼아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데에는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앞으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다율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노력해야 돼. 그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력이 있고 좋은 인재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